안녕하세요. 산만한 자매들의 산만한 수다의 산만한 언니입니다. 산만한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는 소설을 했는데 오늘은 영화를 들고 왔어요. 제가 강력히 그렇죠. 주장했습니다. 동생님이 이번에는 강력히 이거 해야 합시다. 된다고. 이거 합시다. 빨리 봐. 그래서 결제해서 네이버 영화 결제해서 봤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에 개봉한지도 몰랐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댓글을 보니까 헝거 게임, 뭐 메이즈 러너 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미래 디스토피아를 그린 그런 그쵸, 그쵸. 작품인데 동생님이 이거 조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요거 영화 한번 싹 네. 훑어주세요. 간단하게 훑으면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알아서 보게 된 영화인데 벌써 2014년도에 그쵸. 이미 개봉했던 거고 몰랐는데 이게 시리즈였더라고요. 전 알았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그 그래? 밑에 댓글에 쭉 써 있는데 못 보셨군요. 그렇구나. 네. 저는 우연히 이 영화를 접했는데 이 줄거리만 어디서 음. 그 필름을 봤다가 너무 내용이 생각할 게 괜찮아가지고.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이버전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였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2014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고 요 뒤에 나온 게 2015년도에 인서전트라는 그 작품이 또 두 번째 시리즈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년도 2016년도에 발음이 안 됩니다. 얼리전트. 얼리전트라는 시리즈로 지금 영화가 3개가 개봉이 돼서 이제 대중들한테 선보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인서전트까지는 분위기 어떻게 괜찮다가 괜찮았어요? 얼리전트에서 뭔가 좀 불만족스럽고 이 대중의 평이 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작에 원래는 시즌 4를 4까지 찍기로 하려고 해서 했었는데. 했는데 보니까 이제 도저히 대중적 영화로 이렇게 찾아뵙기가 힘드니까 제작사가 라이온스 게이트였더라고요. 근데 영화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TV 시리즈로 돌리자. 그래서 스핀오프처럼 TV 시리즈로 마지막 어센던트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에 원래는 TV 시리즈로 시청자들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시즌 1에서 되게 잘 나왔어도 그걸 쭉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인데 댓글 보니까 혹시 이제 1편을 재밌게 보셨다. 뭐 저희 그 리뷰를 듣고 1편을 보셔서 재밌다 그러면 저는 영화도 좋은데 책도 추천드려요. 보니까 그 얘기 많더라고. 영화 1편 보고 2, 3편 소설 봤는데 그쵸. 원작을 봤더니 훨씬 좋더라. 자, 원작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원작이 2013년도에 베로니카 로스라는 이게 첫 출판작이었대요. 역시 첫 역시 판부터 대박을 갑자기 터뜨리셨군요. 또 나와 먼 세계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또 원작자님 네. 이 SF 디스토피아 소설을 분위기로 해서 작품을 낸 건데 이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완전 베스트셀러로 너무 등극을 재밌대요, 하고 소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사실 4거든요. 근데 이 4에 대한 그 배경이 따로 또 소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 소설을 보고 나면 왜 남자 주인공 이름이 4인지 알 수 여기 있다며. 저희 그 영화에도 살짝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약간 힌트고 책을 많이 팔기 위한 작가님의 빅픽처가 아니었을까? 근데 어. 소설에서 그렇게 남자 주인공이 멋지게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신 분들이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영화만 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소설까지 보고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소설에는 못 미쳤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구나. 도대체 얼마나 괜찮길래 그러니까 저도 소설이 영화 보고 보고 나서 소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것도 책도 나중에 사서 보면 2, 3편 한번 저 보도록 사실 합시다. SF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안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 다 보잖아요. 되게 아니야.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처음 기획 의도가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사실 10대 티네이저를 위해서 어쩐지.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내 완전 수준이었어. 어쩐지 재밌더라. 어쩐지.
그러니까 SF가 너무 이렇게 SF적이지도 않고 다크한. 그쵸. 네. SF하고 로맨스를 적절히 이렇게 음, 섞어가지고 부담 없이 볼 수 있었던 네네네. 그런 예, 영화였던 것 대중적인 같아요. SF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제가 SF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게, 제가 접했던 SF 영화들 분위기가 다 디스토피아였거든요. 이것도 예, 디스토피아긴 해요. 디스토피아긴 한데 너무 우울하고 음침하고, 그쵸. 제가 이제 그 정점이 매트릭스였죠. 거기서 너무나 철학적인 좋은 영화지만, 이 이야기가 좀 우리의 어렵고, 미래는 정말 다크한 것인가. 그쵸. 예, 암흑 시대가 이제 또 한 번 올 것인가, 좀 먼 밝았으면 미래는. 좋겠어요, 예. 미래가. 네, 아유, 하여튼 그런 의도로 해서 재밌게 봤던 영화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 줄거리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줄거리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이제 배경은 미국 시카고예요. 근데 인류가 한 차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 평화를 이렇게 유지해야지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인류를 5개의 분파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5개의 분파가 뭐냐면 에러다이트, 에머티, 캔더, 돈트리스, 에브니게이션 이렇게 5개인데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에러다이트는 엘리트 지식인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도 영화 그 대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머티는 농사를 담당하고 있고 다정하고 화목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캔더는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못한대요. 정직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돈트리스는 용감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그런 집단인데 군인이나 경찰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에브니게이션은 지금 이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인 베아트리스 부모님이 이렇게 속해 있는 분파인데 여기는 이타적인 이웃에 헌신하는 그런 분파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트 에러다이트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 이타적인 분파인 에브니게이션 부모님 밑에서 이 베아트리스가 자라요. 오빠하고 같이 자라는데 이 미래 인류에서는 16세가 되면은 분파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평생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분파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파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분파 테스트 결과 이 주인공이 약간 그 테스터가 되게 이렇게 감추죠. 비밀스럽게. 어디 무슨 분파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이제 분파 테스트 결과로 이제 베아트리스는 자기가 다이버전트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다이,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알게 그러니까 되는. 이게 비밀리에 이게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여서 이 여자는 몰랐지. 이 주인공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이버전트가 영화상에는 그냥 여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설에는 2가지 이상 분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이버전트라는 게 지식인층이죠. 에러다이트 이쪽에서 이 분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다이버전트라는 그 성향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돼서 만약에 그게 알려지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이버전트 영어 사전 보시면 원 의미도 관습에서 일탈하는 이런 그쵸. 의미도 있어요. 뭐 에브니게이션, 에러다이트 이게 다 영어 영어, 단어에서 연결이 돼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뭐 인상적인 부부터 우리는 인상적인 어디에 부분 안 할 꽂혔나? 수가 없지. 거기서부터 그치. 할까요? 어디서 꽂혔나. 우리 그걸 꼭 얘기해야 돼. 그거 얘기 동생이 안 하면 병나. 그쵸. 나 말하고 싶어서. 네. 입이 어, 근질근질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을 네. 위해서. 그럼 인상적인 부분은 동생님은 어디를 꼽으셨나요? 저는 이제 앞에서 줄거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5가지의 분파에 지도자 분파가 있어요. 핵심 분파인데, 사실 권력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분파를 전부 다 총괄하는 집단이 바로 에브니게이션이에요. 이 에브니게이션은 여주인공이 원래 부모님하고 속해 있던 평화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요 지도자가 마커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커스
전체적으로 나머지 분파까지 다 그쵸. 정부 지도한 운영을 그죠.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의 정부처럼 베이스 캠프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그 권력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애브니게이션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집단이 바로 에러다이트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쵸. 이론이나 이성, 그다음에 과학적인 지식, 학문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집단인데 이제 이 여기에 집단이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고 있는 제닌이라는 캐릭터죠. 캐릭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테스트를 자기 적성 검사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개인적인 개별 테스트 말고 공개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테스트인데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는 분파 테스트 결과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갈 그쵸. 건지는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기 결정할 위한.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 테스트 하기 전에 요 음. 제닌이 우연히 만나죠. 우연히 베아트리스하고 그 부모님을 함께 만나서 약간의 그 긴장감을 긴장감 있는 형성하는 그 대화를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닌이 자신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집단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 가지 특정 직업을 유추하기는 좀 그런데 과학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하고 지식인층. 그쵸.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믿기 쉬운 집단이죠. 어떻게 다른 보면. 분파들도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해요. 예.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저 집단은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닌이 굉장히 당당하고 말이 굉장히 똑부러지죠. 근데 딱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 베아트리스가 이제 오늘의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심드렁해요. 심드렁하는데 그냥 테스트 자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의지가 없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닌이 굉장히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현명한 현자의 느낌처럼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맞지도 않는 옷을 어설프게 입지 말고 진정 내 속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본인이 선택하라고 조언을 그쵸. 해주죠. 자기가 속해야 할 곳에 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근데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현명한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악의 축인데 그 사람이 나오는 그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베아트리스가 부모님을 떠나서 애브니게이션을 선택을 안 하고 돈트리스를 돈트리스를 선택하게 선택하는. 되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의 그 장면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결과가 거라고 달라졌을 것 생각하시는구나.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이 돈트리스를 선택했을 때 그 잠깐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살짝 화면에 나오는데 그 부모로서 자식하고 분리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 약간 몇 초 사이에 나와요. 그걸 또 봅니다, 얘가. 저기 영화 중간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애브니게이션이 문제가 있다. 지금 예. 그 베아트리스하고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그 선택에서 둘 다 그쵸. 애브니게이션을 선택하지 않고 오빠는 에러다이트 선택하고 동생은 돈트리스를 선택하니까 이 애브니게이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까지 하죠. 언니님은 어느 장면 제일 인상 근데 깊으세요? 우리가 제닌에 꽂히나 봐요. 그러게. 저도 비슷해요. 그니까. 그 많은 수많은 장면들. 그니까 그 캐릭터 많은데. 그게 근데 저도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약간 관점이 달랐던 건 뭐냐면 그 제닌이 에러다이트잖아요. 에러다이트가 생각할 때는 이 나머지 분파 중에서 애브니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에러다이트는 왜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에러다이트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평화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애브니게이션은 이타심이 그러니까 높고 그러니까 이타심의 효율성은 아무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5개 분파로 나눴기 때문에 사실 이 분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무분파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5개 분파 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무분파고 또 지금 주인공처럼 베아트리스처럼 다이버전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무분파 사람들은 또 다이버전트랑 다르게 이
나머지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멸시받고 불필요한 존재고 한친민처럼 그쵸. 나와요. 예. 골칫덩어리 이렇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 애브니게이션이 이 무분파한테 까지 케어를 하죠. 케어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식량을 나눠주고 분파별로 아주 공평하게 나눠야 나눴는데 되는데 자꾸 무분파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규칙을 어기고 그쵸. 질서를 교란한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리고 에러다이트는 이 그렇게 제닌이 생각할 것 그 같아요. 나중에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인간 본성 자체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그 부분이 대사에 되게 인상 꽂혔었어요. 깊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사실 지식인이라 그러고 많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의지를 하잖아요. 지식이 가지는 권위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 믿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과학이 종교가 된 거랑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예. 그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그게 맞는데 아닌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 지식인 계층이 너무 많은 권력을 잡다 보면 나머지 분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저는 심지어 농사 짓는 분파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몰라. 에모니. 걔네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5가지 그런 특징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한 곳에만 몰빵을 하고 거기에만 권위를 주면 나머지의 그 소리들이 좋은 포인트다. 좋은 소리들이 이게 들리지 균형감 않는 있게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공평한 사회처럼 보이거든요. 평화 유지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지. 그죠. 명분도 있고 좋은 목적이에요. 왜냐면 인류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얘네만 한 차례 이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의식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된 사회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러다이트 스스로는 우리는 쟤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쟤네 뭐든지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존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애브니게이션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게 못마땅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런 거 자체가 꼭 이런 영화적 설정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무 적용되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쵸. 지식인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위를 많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영화적인 면에서 표현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속 인간 본성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서양판 순자야. 평화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생각해보면 뭐 용기 지금 여기 안에서 5분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간 본성에서 제일 좋은 것만 추출한 거예요. 나쁜 거 뭐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건 싹 빼고 근데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본성만 그렇게 좋은 본성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파라다이스냐 유토피아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분파로 나누는 것 자체도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 거기에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분파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쵸 인간인 본성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내용 안에서 뭐가 있냐면 결국에 애브니게이션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들 이타적인 사람들이 원래는 마커스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전체 분파를 정부의 역할처럼 이 시카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거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점이 되었다면 에러다이트가 이제 현명하고 이성적인 그런 집단 사람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트리스라는 이 집단이 그럼요. 악용이 된다는 게 너무 무슨 군대잖아. 이거는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그랬어. 똑같이 원래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똑같아. 굴러왔던 것 같아요. 몇몇의 엘리트층이 권력을 잡고 군대나 아니면 이런 경찰을 장악하잖아. 장악해서 그 힘으로 억압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통제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인간 본성인가 싶었어요. 어떤 이런 걸 내가 그쵸, 통제하고 그쵸. 싶고 어떤 권력욕 자체가 그 제니는 인간 본성이 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그쵸. 권력욕 자체가. 그래서 돈트리스는 용감하고 되게 대담한 그 좋은 인간의 장점을 그렇죠.
모아놓은 분파였는데 이게 이렇게 악용되니까. 잘못돼서 악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잘못 세뇌되면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약물을 주입 맞죠. 제닌이 자신이 그 지도자 마커스한테 권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돈트리스라는 이 군대 사실 치안을 담당하거든요. 경찰이나 군대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테 약물을 주입해서 자신의 말만 듣게 약물을 주입을 하거든요. 거의 그냥 네, 로봇처럼 로봇처럼 그냥 사용하려고. 사람들을 다 거의 살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죽이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 다이버전트들한테는 그 약물이 안 안 통하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에러다이트 집단은 통제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다, 옳고, 선이다라고 응, 생각하기 응.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하죠.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영화 내내 다이버전트가 체제를 위협한 아주 위험인물로 응.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분파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 장점이잖아요. 그거랑 또 다르게 이 다이버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실험이 되게 재밌었던 거가 뭐냐면 공포 실험을 해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각각의 분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끌어내는 거잖아. 그쵸. 밑으로 다 끌어내는 거지. 바닥을 보이게. 가장 취약한 상태까지 몰고 가면 그 이 사람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분파마다 다르다는 건데 이제 이 다이버전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환상이고 이건 지어낸 거다라고 이제 그걸 깨버리는 거죠. 룰을 깨버리고 통제된 어떤 시스템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인간 역사를 보면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잖아. 순응하고 통제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도전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였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 먼 옛날에 봉건제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다이버전트들이 있어서 그쵸. 역사가 어찌됐든 굴곡은 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낸 그 희생자들이 다 다이버전트가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영화 속에서만 다이버전트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역사 우리 일상에서도 속에서도 있었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매번 다이버전트로 인해서 이런 시대 흐름이 바뀌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초인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이버전트가 초능력을 가져서 다이버전트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타고난 기질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인데 사실 여기 나머지 돈트리스나 캔더나 에러다이트나 다른 분파에서도 너무 재밌는 게 다 같이 다른 분파의 성향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밖으로 발현되는 게 이 주인공이었던 베아트리스, 나중엔 이름을 돈트리스로 분파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름을 트리스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 트리스는 그게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질 뿐이지 진짜 사람을 이 5가지 기질로 딱딱 나눠서 그거대로 행동하진 않다고 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초능력자로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 왜 보통 영웅들은 절대적인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든요. 다 해결하지. 맞아요. 제일 쉽죠. 슈퍼맨 봐. 지구 몇 바퀴 도니까 역사가 바뀌잖아. 우린 못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다이버전트드가 영웅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게 초능력이나 어떤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 괴리된 그런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영웅이. 여기 처음에 이 여자 주인공 긴 머리에 되게 얌전한 여학생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분파들의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의 브릿지가 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다이버전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댓글을 봐도 그렇고
제일 먼저 영화를 볼 때 생각나는 것 같긴 해요. 이 5개 분파 중에 나는 과연 무엇을 고를 것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국룰이야. 이건 그쵸, 해야 맞아요. 돼. 해야 돼요. 나라면 이게 진짜 어딜까? MBTI, 영화계 MBTI죠. 여기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근데 이제 동생님은 어땠어요? 저는 아무리 따져도 제일 자, 맞는 거. 맞는 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부터 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저 이거 얘기를 나는 해보세요. 이거부터 뺐어. 자, 첫 번째 농업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나는 농업 뭔가 기르고 막 식물을 이렇게 농사짓고 많이 이게 죽였어요, 저희가. 나 이거는 정말 나랑 안 맞아. 저는 또 뺄게 돈트리스. 저 그렇게 용감하거나 대담하지 않습니다. 엄청 쫄보에다가 아주 그 뭔가 비합리적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그래서 용감, 대담, 돈트리스도 뺐어요. 그러니까 3개가 남더라고요. 그렇죠. 3개가 남았는데 에러다이트, 논리. 제가 보니까 저는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현명하지 않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히 뺐습니다. 저같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다 내려놓고 에러다이트 빼고 나니까 일단 캔더랑 에브니게이션.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공평하고 이런 거는 못 참는 것 같아요. 이건 타고난 기질이. 근데 에브니게이션이 남았다는 게 신기하네. 에브니게이션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되게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논쟁도 별로 안 하면서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회색이에요. 맞아. 내 옷은 다 회색이야. 난 알고 보니까 에브니게이션이 80, 캔더가 한 20. 예. 근데 에브니게이션이라고 해서 다 논쟁을 싫어하진 않고 이제 저같이 논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움을 피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아까 그랬잖아요. 나 맞춰보고 싶어. 아이 뻔하죠. 나 언니님. 너무 뻔하지 않아요? 언니님 맞춰보고 싶어. 언니는 그냥 거의 100% 에러다이트야. 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봐. 난 아닌데. 남이 보는 그 사람의 아니야. 그거랑 저는 뭐예요, 무조건 캔더예요, 캔더. 거짓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너무 쉬운 거여서 나는. 왜냐면 언니님이 평소에 굉장히 효율적인 걸 추구하시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어. 효율은 있는데 지식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게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분파를 나누는 게 맞을까요?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이 영화도 보면 처음에 평화를 위해서 분파를 나누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놈들끼리 모아놓자. 평화를 위해서 자꾸 싸워. 그러니까 비슷한 기질 가진 사람끼리 모아서 그냥 니들끼리 살고 공통의 그 규칙만 지키고 살자 해서 이제 분파를 나눕니다. 근데 사실 그 나눴다는 것 자체로 다시 질서가 혼란이 돼요. 늘 에브니게이션 안에 있을 때 어떤 겉돌지. 베아트리스의 그 표정 자체는 되게 어두워요. 회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 집단에 있으니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돈트리스를 가서 얘가 막 완전 살아 넘치지. 그쵸. 살아 넘치게 막 뛰니까 얘가 막 생기가 돌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내가 맞춰주고 힘든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되게 이렇게 편하잖아요. 안정감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내 마음이 제 마음과 그쵸.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쉽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슷하게 말을 안 맞아, 하고 맞아. 논쟁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그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 부담이 덜해. 그렇죠. 그리고 갈등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사람끼리 있고 저는 사실 애초에 너무 많이 싸워대서 비슷한 놈들끼리 모아놓는다는 그 발상 자체는 저도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집단 안에서 또 우리가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찾으러 다니잖아. 너무 나랑 결이 다른 사람 있는 그 집단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못 맞추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비난받잖아요. 집단에서 못 맞춘다고. 저는 좋았던 거 하나가 이 어떤 기질 자체가 직업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여서 그게 직업하고 어떻게 연결돼야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사회는 그 16살 아, 되면 정말 알려줘. 심플이야. 직업 확정. 무직자는 이제 무분파는 그렇긴 한데 그 성향이 맞기만 하면 직업 자체가 딱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또 경찰이나 아니면 무슨 사법부라든가 자기 기질하고 딱 맞는 직업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사람의 기질 자체가 뭐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 가장 많고 나머지 부분이 적고 이래서 이제 그 기질이 두드러져 보이긴 하죠.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진짜 정작 해야 소모적이야. 될 건 못해. 못해. 거기까지 에너지가 못 가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베아트리스가 돈트리스를 선택하고 그 집단에 갔을 때 그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있고 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어쩔 없어요. 수 없어. 그 안에서도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에브니게이션에 있다가 다른 집단을 그러니까 돈트리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집단에 가도 그 집단의 모든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을 없앨 수 없는 한 어느 분파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가 겉에서 봤을 때 좋아했던 돈트리스가 아닌 거야. 막상 들어가 막상 보니까.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고 자신의 너무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핏줄보다 분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로건처럼 집단 계속 나오죠. 전체주의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의지를 굉장히 꺾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파를 조절하고 이 보호 관찰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무시가 돼요. 이게 진짜 보기는 좋은데 통제 사회예요. 그치. 살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겉에서 보기, 저거 정말 나랑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되게 노력해서 거길 들어갔는데, 맞아.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인간들도 다 별로고, 나랑 비슷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인간 개개인의 그 다양성을 인정 못하기도 하고, 진짜 정말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막 어딜 가나 뭐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지는 그 악한 감정을 그냥 사회적인 필터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나 있는데 여기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는 평화를 위해서 나눴던 분파가 그 나눔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평화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과연 분파를 나누는 게 맞나? 결국엔 그 나눔 자체 때문에 또 분란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에러다이트 어떤 성향이 있어서 뭐 어떤 지식인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판사가 됐다던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애브니게이션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타심을 가진 판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이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길을 막는 게 아닐까. 이 그렇지, 분파를 그렇지. 나누는 맞아요, 것 자체가 사람이 이 5가지의 성향이 시기적으로 초반에 이런 부분이 많이 형성되다가 뒤에 덧붙여질 수 있는데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그런 가능성을 막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이버전트가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런 능력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이 그쵸. 되는 것 어떤 같아요.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그런 분파가 됐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지도자였다면 사실은 이렇게 분파를 정해서 평생 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시스템을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아. 그러면 그 장점과 이 장점을 합한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예를 들면 16살에 정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주나요? 예를 들면 한 번 더가 아니고 각 분파에 가서 그냥 지내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한 분파를 16살에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가고 싶은 분파 아무거나 선택해서 거기서 지내보는 거야. 현실도 그랬으면 좋겠다. 지내봐. 가서 지내보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다른 데에 가서 또 지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자유로운 분파 간의 이동을 허락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늦은 나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40이나 50 이 정도 다양성을 다 경험해보고 정말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어떤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아, 나는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때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정착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든 그게 지속이 인간을 되면 위한 시스템이지 집단을 위한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근데 어떤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든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걸 또 사람이 변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되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돈투리 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야 돼요. 딴 데. 딴 그 시스템이라면 딴 데로 가야 돼요. 예리한데 그걸 발견해 열차 못 타요. 못 타. 자, 이렇게 오늘 다이버전트 영화 살펴봤습니다. 리뷰 어떠셨어요, 동생님? 아, 저는 진짜 수다, 자매들의 수다가 좋은 게 우리 말 너무 많죠? 정말 이거는 제목을 바꿔야 돼. 우리가 산만한 수다야. 말 많은 자매들이야. 제목 잘못 줬어. 산만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 아, 저는 이게 영화인데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웬만한 책 한 권 읽고 나서 리뷰하는 것보다 리뷰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적으로도 재밌었고 또 나중에 또 수다 떨기에도 좋고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함께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도 책이 막 영화가 너무 어렵거나 막 맞아요. 철학적 얘기를 끌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 엄청 철학적이었어요, 근데. 아, 그런가요? 말도 많아. 철학적이야. 큰일 났네. 네. 네. 자, 또 오늘도 그러면 재밌는 수다 너무 재밌었어요. 떨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수다로 자매들의 수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